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파트 2 AI 백트레이딩 테스트 실험실 파트 2 진행하기 전에 비트코인 상황 잠깐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그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 전까지는 그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 올랐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트코인 그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 이게 지금 오늘이니까 어제, 지금은 이게 지금 하락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데, 어제 실제로는 고가가 1억 6,300까지 갔었고요. 저가가 1억 5,1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이게 지금 결국은 그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어제 시간봉을 한번 볼까요? 시간봉을 보면 이게 오늘이 21일이니까 어제 여기가 어제 한 3시의 봉인데, 이때 엄청 뛰었죠. 트럼프 취임식 하기 전인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침이 안 나와서. 취임식 하기 전인데 이게 엄청 뛰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때 가격이 1억 6,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보였는데, 그 후에 이 바로 또 보시면 이 급등을 한 다음에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한 5% 이상 쭉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그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그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여러 관료들을 그 뽑았고, 또 뭐 비트코인을 미국의 주요 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줄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뭐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뉴스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자, 어제 취임식에서 연설을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에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를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막 분위기 따서 딱 뽑았는데, 당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취임식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반응을 해서 5.7%를 하락해 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언급 안 했다고 5.7%를 그냥 급락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품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급등한 게. 단순히 이 트럼프의 그 암호화폐에 관한 그런 행정이 기대가 됐는데, 실제로는 뭐 취임식에서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암호화폐가 뭐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거 실제로 딱 경험하니까 좀 황당하긴 황당하네요. 5.7%를 그냥 까내려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의 투자는 어떻냐?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0.44%가 났습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서 좀 위안을 삼은 건 뭐냐? 자, 여기 좀 투자 내역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20일이고요. 그리고 21일이잖아,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3시니까 이쯤 되겠네. 이 중간선인데, 중간에 아마 거래를 시스템으로 나서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3시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거래를. 근데 뭐 급등을 한 이후에 샀어요. 보시면 바이 35% 샀죠. 3시 이후니까. 샀단 말이에요, 급등을 해서. 근데 그 위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취임식 이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시작한 거예요. 40%, 35%, 40%, 40% 쭉 팔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5% 미만인데, 이걸 봐서는 AI가 그 시장에 그 반응을 해서 쭉 팔아버렸으니까 판단은 제대로 한 거라고 보여요. 여기서 망설이거나 안 팔았으면 제가 손해가 됐겠지만,
뭐 한 번에 팔아봤으면 다 좋겠지만 AI도 뭐 단기적으로 내려간 걸 보면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AI가 잘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또 제가 자고 있던 심야 시간대였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그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못 봤을 거잖아요. 그나마 AI가 쭉쭉쭉 팔아서 보유량을 확 떨군 덕분에 안정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저 스스로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AI는 클라우드 3.5 소넷이거든요. 뭐 이 앞전까지 또 뭐 제가 GPT-5만 미니 썼잖아요. 썼다고 그때 방송에서도 바꿨다 이게 그게 다시 뒤엎었어요. 그 뒤엎은 이유는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설명하기 좀 길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또 다음 뭐 강의 때나 방송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3.5 솔에서 쓰고 있고 이 급락하는 이 상황에서 AI가 방어를 잘해줬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마이너스 0.4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지금 시간봉인데 뭐 1억 5,100선까지 물러났다가 다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는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지금 뭐 집권하고 100일 안에 뭐 모든 그런 행정 명령이나 이런 거 다 처리를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만약에 호재가 있으면 또 급등을 하겠지만 일단은 뭐 한 5.7% 떨어졌다가 지금 서서히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복귀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거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AI가 제가 지금 클라우드 3.5 소넷이 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여러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 뭐 CCI도 여기 거의 바닥권이고 마이너스 62포인트고 MFI도 자금 흐름도 지금 31 수준이니까 보통 아직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RSI도 44.4포인트 50 미만이니까 좀 그렇고 MACD도 거의 지금 보시면 하단이죠. 절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BV도 지금 마이너스 4.3K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도 지금 거의 뭐 과매도권인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뭐 반등을 할 것 같긴데 저기다 지금 과매수 쪽으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금 흐름이 너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막 반등을 그렇게 강하게 못하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상황은 요 정도로 하고 어제에 이어서 AI 백 트레이딩 테스트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4o부터 해보겠습니다. 뭐를 하고 결과가 나왔죠. GPT-4o는 홀드를 했습니다. 홀드. 자, 그럼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바로 자, 내용을 읽어보면 홀드한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와 GPU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혼재된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세는 명확히 강세나 약세로 분석했다. 이렇게 했죠. 일단 이건 지금 빨리 진행하고 나중에 또 통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오원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원 프리뷰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마 제가 편집을 해서 금방 보일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실행하고 나서 꽤 오래 걸렸어요. 오원 프리뷰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O1 프리뷰도 홀드죠. 홀드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모든 그 프롬프트는 똑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령 줬어요. 일본 차트를 이용해서 아래의 지수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그 값을 알려줘. 그리고 그것들을 투자 판단에 이용하라. 이렇게 그 프롬프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RSI나 MACD나 윌리엄 R이나 볼렌드 밴드 값을 계산하고 그걸 저한테 이제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걸 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내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GPT-4는 그 지수의 지수 값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프롬프트를 안 따랐다는 얘기죠. 근데 O1 프리뷰는 여기 보시면 지수 값들이 있어요. RSI는 43으로 얘기하고 있고, MACD는 뭐 정확하게 값이 얼마지만 값이 얼마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윌리엄 R은 마이너스 57.5%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볼렌드 밴드도 뭐 이렇게 볼렌드 밴드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따르는 거는 O1 프리뷰가 더 낫다. 뭐 투자 판단을 잘하고 안 하고 일단 그건 떠나서 O1 프리뷰가 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GPT-O1 미니를 해보겠습니다. O1 미니. 자, O1 미니도 결과가 나왔는데 O1 미니는 셀을 했네요. 셀 65% 셀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O1 미니는 셀 65%. 이유는 여기에 있고, 자, 이유는 최근 시장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의 과매성도 하락 추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근데 프롬프트를 따르는 거는 여기도 안 따르고 있죠. 보시면 뭐 제가 지표들을 계산해서 값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진 않았어요. 자, 이번엔 클라우드 3.0 오퍼스를 해보겠습니다. 3.0 오퍼스. 에러가 뜨네요. 다시 한번. 에러가 왜 뜨지? 이게 에러 뜰 일이 없는데. 또 오래 뜨네요. 오퍼스가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오퍼스는 잠시 밀어두고 소넷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소넷도 역시 홀드를 결론을 냈네요. 이유를 한번 보면 홀드를 냈고, 이유를 보니까 여기도 그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지키네요. RSI 값도 얘기를 해주고, MACD도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100% 찍히는 않습니다만 너는 그 지수 값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클라우드 3.5 손에서는 RSI가 48.32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O1 프리뷰는 43으로 얘기했죠. 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각 모델들마다 이 지수 계산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 내부에 저장된 그런 메커니즘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 1.5 플래시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1.5 플래시 결과가 나오는데 제미나이 1.5 플래시는 바이 70%로 투자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제미나이 1.5 플래시는 바이 70%. 자, 이유가 여기 있고, 자, 항상 제미나이 그 계열들이 보면 설명은 되게 길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은 간단하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 특이점이 있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지수의 정확한 계산은 전문 금융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 플래시는 지수 계산은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차트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차트만 갖고. 예. 근데 얘기는 뭐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보면 볼렌저 밴드 하단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볼렌저 밴드의 시각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 계산을 못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1.5 프로. 자, 1.5 프로 버전의 투자 판단이 나왔는데 여기도 바이 75%네요.
근데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한 줄만 띡 썼네요. by 75%. 이유는 자 이유가 되게 간단합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잠재적인 상승 추세 반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저 프로퍼티에 그 지수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냥 결론만 딱 내고 치웠네요. 자 이번에는 2.0 플래시 버전. 이거는 아직 실험판이죠. 예.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플래시. 자 2.0 플래시 버전은 홀드로 투자 판단했고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 이유도 뭐 그렇게 길진 않고 또 여기도 지표 값을 계산해 달라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간 차트 분석과 계산된 기술 지표에 따르면 계산했는데 말은 안 해주네요. 현재 시장 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며 강한 매수도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결국은 홀드로 결론을 냈습니다. 홀드.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론 버전입니다. 추론 버전. 추론 버전 2.0 제미나이 2.0 플래시 실험판의 추론 버전, 싱킹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래시 싱킹 버전. 자, 추론 버전의 결론은 바이 65%, 바이 65%. 추론 버전의 결론은 6%고 이유를 보니까 여기도 지수에 관한 지수 값은 얘기를 해주진 않고 있고요. 뭐 계산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MACD 얘기도 하고 RSI는 과매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격은 현재 상단 블라인드 밴드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윌리엄 R은 아직 과매수 구간에 터지 않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계산한 것 같은데 뭐 그 값이 얼마인지는 말은 해주진 않네요. 자 그리고 아까 못했던 거 오퍼스가 있었죠. 오퍼스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또 그 제이슨 에러가 나면 오퍼스는 뭐 그냥 안 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이슨 파싱 에러가 나네요. 무슨 파싱 에러? 그러면 제이슨 파싱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폰스 텍스트가 있는데 그냥 이거를 프린트 해버릴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죠? 예, 나왔네요. 클라우드 오퍼스는 바이 70%, 바이 70%고 이유는 이렇게 제일 긴 것 같네. 이유가 바이 70%. 여기도 클라우드 오퍼스도 지수들을 다 계산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값은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줍니다. 여기 보면 여기 RSI 얘기도 나오고 MACD 얘기 나오고 윌리엄 R 얘기 나오고 블라인드 밴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내용은 읽어보시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바이 70%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9개 모델을 해야 돼서 백 트레이딩과 지수 계산 능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은 뭐 지수를 계산하고 뭐 얘기도 해주는 것도 있고 아예 뭐 계산했는데 얘기 안 해준 것도 있고 어떤 것 예를 들면 뭐 여기 뭐였죠? 1.5 플래시는 아예 자기가 계산 못하니까 전문 소프트웨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저희가 그 12일치를 뺐단 말이에요. 12일치 여기가 지금 20일이니까 12일치를 빼면 8일이죠. 8일 값을 찾으면 여기 8 여기거든요. 여기 8일 값 여기죠. 여기까지 데이터 준 거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요 밑에 12월 그러니까 요 밑에 11월 20일 데이터부터 여기까지 준 거죠. 그러면 자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됐죠? 가격이 그 다음날 떨어졌고 그 다음 올랐고 다시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이런 패턴이 보이죠. 일봉 데이터에서. 자 그러면 직전은 바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랐죠. 올랐는데 그렇게 보면 과연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직전은 떨어지고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직전은 떨어졌으니까 직전만 보면 셀이 맞죠, 셀이. 근데 다시 올랐잖아요. 오른 걸 보면 홀드나 바이가 맞거든요. 애매하죠. 이게 뭐 그 LLM들이 다음 날 것만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일주일, 12일이니까 한 일주일 이후 걸 예상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예상하고 만약에 결론을 낸 거라면 제일 맞는 거는 뭐 75%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 판단을 하고 그 10일 그다음 일주일 동안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뭐 저 같은 경우 8번 하니까. 그럼 분명히 투자 판단하고 다음 날 돼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이 LLM들이 바꿀 거예요. 그 투자 판단을. 또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LLM들이 뭐 다음 날 것만 예상한 건지 일주일 예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음 날 것만 예상했다고 보고 어차피 그때 되면 또 바뀌니까 그렇게 보면 떨어졌으니까 그 파는 게 맞죠. 셀이. 그럼 그러고 보면 딱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밖에. 5mm밖에. 홀드도 아니죠. 홀드도. 왜냐면 떨어지는데 홀드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아까 저 12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날 값만까지만 보면 팔아야겠죠. 그 다음 다시 사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뭐 장기간을 보고 만약에 투자 판단한 거라면 바이가 맞죠. 올랐잖아요. 다시. 근데 그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보기엔 밑에 이유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오미니는 그냥 뭐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매수 상태가 하락세 시사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하고 뭐 오원필부 같은 경우는 홀드를 했는데 요거는 뭐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기다리며 관망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퍼스는 오히려 바이 매수를 얘기했잖아요. 매수. 근데 매수 이유가 목표가를 1억 5천에 두고 목표가를 1억 5천에 뒀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가? 이때 가격이 제일 떨어졌을 때가 1억 4천이고 올랐을 때가 1억 5천이니까 1억 5천 그때 당시 1억 5천이면 이 정도 선 요상선까지를 예상하고 바이를 한 거라고 보면 이거는 다음 날을 예상한 게 아니고 한 일주일치 앞을 보고 예상한 거죠.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다음 날 예상한 게 아니고 일주일치 정도를 뭐 앞을 보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목표가를 1억 5천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봤을 때 뭐 다음 날의 가격을 예상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 장래를 보고 예상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떨어지고 다시 올랐으니까 오미니는 너무 그러니까 짧게 본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좀 장기간을 보고 뭐 얘기했다고 보면 홀드도 괜찮죠. 홀드도 어차피 올랐어. 근데 더 보는 거는 더 확실한 거는 바이를 한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LM이 예를 들면 무조건 다음 날까지만 예상한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뭐가 맞는지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일주일치를 앞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을 보고 한 건지에 따라서 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뭐 다음에 한번 할 때는 프롬프트에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서 투자 판단해도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줄까요? 의문이죠, 그것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에 따라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틀린지를 규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맡겨서 쭉 돌려봐야 이 LLM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나온 거는 어떤 모델들은 지금 그 값이 다 동일하잖아요. 뭐 데이터도 동일하게 줬고 폼도 동일하게 줬는데 어떤 모델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어떤 모델은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은 아주 극단적으로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LLM마다 만약에 성격이 다 똑같다면 똑같이 판단했을 건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투자 판단 자체가. 이 말은 뭐냐면 다 LLM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LLM들이 이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단순 비교만 보면 이렇게 비교만 보면 이 단순 비교 갖고는 LLM이 투자 판단 잘한다고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LLM이든지 꾸준하게 투자 판단을 시켜서 만약에 일정 기간 후에 결과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LLM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미래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했습니다만 뭐라고 하기 좀 그런데, 단지 그건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지수를 넣어주고 계산해서 그걸 투자 판단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만 보면은 단 한 가지, 여기 1.5 제면에 1.5 플래시는 못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못하고 그건 전문 속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모델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계산을 내부적으로는 그 모델 제가 프롬프트에다가는 값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말해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O1 프리뷰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윌리엄 R 지수든지 얘기를 해주는데, 또 어떤 모델은 계산을 했지만 그 값은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봐서는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계산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유상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나? 이거 강제적으로 좀 더 지수 값을 정확하게 말해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프롬프트에 써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그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거는 말해주고 어떤 걸 말해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얻는 걸 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 아무튼 투자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 요선 이후니까 이렇게 가격은, 시장 가격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가 투자 판단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요 기준에서 투자 판단했을 때 그 이후에 가격은 약간 횡보하다가 쭉 상승하는,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바뀌었을 때 투자 판단했던 이 LLM들이 어느 거가 더 맞느냐는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한 번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어떤 모델을 쓰실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판단해서 직접 판단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이렇으라 저렇으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자,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 자료는 어차피 제가 공유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전에 투자 판단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여기 있긴 한데, 원래는 여기 한글 해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죠. 예. 보니까 그게 지금 그때 썼던 그 번역 그 GPT 번역 툴이 그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구간을 넘어서 갖고 그 유료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떠갖고 일단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번역 프롬 돌리시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궁금한 이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항목들은 직접 번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봤던 AI 백트레이딩 테스트 투자 판단, 백테스팅 투자 판단, 그리고 지수 계산 맡겨보는 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 멋지게 돌아가. 손 안 대고 이룬 성공의 찬란함. 한번 들어봐 소문자자 한줄. 비트코인 파도 속에 나의 구명줄. 희망은 키보드